알파벳 5개와 숫자 3개를 써서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규칙이 4글자, 그다음 두 번째 규칙이 알파벳 숫자 순서, 이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4글자여야 되니까 칸을 4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를 보면은 알파벳 5개, A, E, I, O, U니까 총 5개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숫자 3개, 2, 3, 5니까 3개. 그 세 번째 칸에는 또 알파벳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칸에 알파벳을 하나 썼죠. 우리 한 번씩만 써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 칸에는 하나를 썼으니까 남은 4개.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숫자 하나를 썼으니까 두 번째 칸에서 남은 2개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 경우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칸에 우리가 어떤 재료를 채워 넣는 일을 동시에 해야지, 즉 한꺼번에 4개를 다 넣어야지 비밀번호 완성이 되겠죠. 전에 말했던 영상의 이 확률의 강의에서처럼 같이 일을 해야 끝나는 경우가 우리가 동시에 하는 거다. 그럴 때에는 항상 곱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숫자들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답이 120이 나오겠죠. 자, 4번 문제는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개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확률 개념을 묻는 문제겠죠. 1번을 보면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자, 그럼 아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해가 원래 동쪽에서 뜨는데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 혹은 내일 지구가 평평해질 확률, 아니면은 내일 선생님 키가 2m가 넘을 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선, 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즉 그거를 이제 수치화시키면은 0%다.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자, 이런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선생님이 인간이죠.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젠간 죽을 확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죽으니까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숫자를 시키면은 확률이 1이다. 즉 100%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3번은 확률이 높다는 0.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3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50%를 기준으로 50%를 넘으면은 어떤 사건의 확률이 50%를 넘으면은 확률이 높다. 50%보다 낮으면은 확률이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근데 이 약을 이제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면은 테스트를 거쳐야겠죠. 근데 이 테스트에서 안전할 확률이 60%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3번 말이 맞으면은 이건 확률이 높으니까 팔아도 되겠죠. 근데 팔았더니 10명 중에 이 60%니까 4명 정도는 이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한 거면은 인간에게 엄청나게 해롭겠죠. 자, 이렇게 약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60%라는 것도 상당히 낮은 확률이다. 실제로 이 약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높은 확률을 다루거든요. 90%가 훨씬 넘는 그런 높은 확률을 다루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 50%를 기준을 가지고 뭐 높다 낮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려면은 확률이 아까 2번처럼 1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4번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6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이제 사건의 뜻을 보는 사람은 사건을 되게 그냥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면은 그냥 뭔가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의 배수가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록 확률은 0이지만 음수가 나오는 사건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지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나오는 거, 2의 눈이 나오는 거, 이렇게 6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1000일 동안 지각하지 않은 언주가 내일 지각할 확률이 0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건 약간 어려우니까 설명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로또를 샀다고 칩시다. 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이게 약이에요. 80만 분의 1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로또를 1000번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0번 동안 1등이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0이네. 왜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면은 이 상대수를 구하면은 1000번 동안 1등이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으니까 1000분의 0, 즉 0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0이 아니라 8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주가 1000일 동안 지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언주가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 실제로 뭐 만분의 1, 10만 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일 지각할 확률이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의 눈은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적어도 뒷말 이 하나의 눈은 짝수가 나올 확률, 자, 요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1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적어도에 나오는 말 있죠. 요 말의 반대말을 구해서 그 반대되는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적어도 하나의 눈이 짝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 세 칸이 있을 때 이런 경우 2, 2, 1, 5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2, 4, 3 얘도 해당이 됩니다. 2, 4, 6 이런 것도 살려야 돼요. 근데 1, 3, 5 이런 거 다 홀수가 나오는 거 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 세 개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셋 다 홀수인 경우를 구해서 빼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라도 짝수인 걸 세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이게 많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를 구해서 이렇게 뺀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 3번 던지니까 3칸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1부터 6까지 6가지,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죠. 주사위 3개를 굴려야 일이 끝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즉 곱한다. 따라서 우리는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셋 다 홀수가 되려면은 홀수는 1, 3, 5 3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3가지, 여기도 1, 3, 5 3가지, 여기도 1, 3, 5 3가지니까 얘도 동시에죠. 따라서 얘는 3의 세제곱이다. 근데 얘는 1-6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이 1번이다 를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가 A, B라고 합니다. 뭐 밑면의 반지름과 모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에 전교들을 펼쳤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가 90도 이상이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자, 원뿔은 어떻게 생겼죠? 네, 원뿔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일 때 쓰는 이 생일 모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요거는 개념이 2가지가 있는데, 밑면에 이 밑에 있는 뚜껑,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요렇게 생긴 얘는 뭐냐면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우리가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전개도, 즉 여기 칼로 이렇게 쭉 잘라고 펼치면은 이런 부채꼴과 그 다음에 밑에 원이 하나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이 여기 있는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이 같은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요 모선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모선,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R, 그 다음에 모선은 A 곱하기 B 곱하기 R, 즉 여기는 A, B, R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중심각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요게 중심각이죠. 지금 중심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있죠. 부채꼴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파란색, 요게 부채꼴인데, 여기에서 요 호의 길이, 요 길이 이렇게 표시하는 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원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호의 길이는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 호의 길이, 요 길이와 그리고 이 밑면의 원의 둘레, 요 길이가 일치해야지 얘를 다시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밑면의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은 요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해 보면은 반지름이 R이니까 요거는 2파이 R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이 호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그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은 일단 반지름을 이 A, B, R 얘로 생각해갖고 2파이를 붙이고 반지름 A, B, R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부채꼴에 이 원, 부채꼴이 원래 붙어있던 원이 있겠죠. 이 원의 중심각이 360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x만큼 있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360분의 x를 하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요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1번과 2번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r은 2파이 곱하기 abr 곱하기 360분의 x라는 이렇게 등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변에 같은 문자와 같은 숫자를 지워주면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건 좌변은 1이 남고 우변은 ab 곱하기 360분의 x가 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원뿔의 전개도의 중심각의 크기가 90 이상이 돼야 된다. 즉 얘가 주인공이죠. 즉 여기에 있는 이 x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x만 남겨놓고 다 넘겨주면은 x는 ab분의 360이 됩니다. 근데 얘가 90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a와 b는 두 사이 눈이기 때문에 양수겠죠. 그리고 양변에 ab를 곱해주면은 360은 90 ab 이상이다. 자, 이제 90으로 나눠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b가 4 이하가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주사위 눈을 굴렸을 때 4 이하가 되는 경우를 살려보면은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단 ab가 4가 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이제 2, 2 그리고 1, 4 그리고 4,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a, b가 3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 3 그리고 3,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가 2 되는 경우는 1, 2 그리고 2, 1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a, b가 1 되는 경우는 1, 1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살려 보면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답이 8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 B일 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가는 어떤 1차 부등식이 있는데 그 해 중에 1차 부등식은 보통 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A와 B는 서로소다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가장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보면은 가를 일단 풀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가를 풀어보면은 ax 더하기 b가 0 이상이다. 얘 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x는 1-a분의 2b다. 근데 이 문자도 많고 a가 막 분모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도 이거를 뭐 겁먹지 말고 그냥 요 x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네, 요 x를 요 자리에 그냥 넣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넣어 보면은 a 곱하기 1-a분의 2b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를 분배 법칙 요렇게 해주면은 a 마이너스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고 2b 플러스 b는 0 이상이다. 즉 a는 동량끼리 정리해주면은 b 이상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가하 조건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a가 b보다는 이상 같거나 크거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 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를 보니까 a와 b가 서로서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제? 네, 요 경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살릴 수 있거든요. 자, b가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 a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죠. b가 2면은 2, 3, 4, 5, 6 일단 조건 가만 보는 거예요. 3이면은 3, 4, 5, 6 그 다음에 4면은 4, 5, 6 5면은 5, 6 6이면은 6. 자, 여기에서 이제 나 조건은 a와 b는 서로소다. 요 조건을 적용하면은 서로소가 뭐였죠? 네,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니까 b가 1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b가 2인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되니까 짝수는 다 빼야 돼요. 그래서 홀수인 3과 5만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3인 경우에는 3의 배수를 다 빼주고 4와 5. 이제 b가 4인 경우에는 짝수를 빼준 5. 왜냐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일단 b가 5인 경우에는 6. 6과 6의 최대 공약수는 6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를 살려보면은 6개, 7, 8, 9, 10, 11, 12개. 12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개 굴리는 거니까 6 곱하기 6인 36분의
해당되는 12개를 하면은 3분의 1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주머니가 A 주머니 있고 B 주머니 두 개 있으니까 대충 주머니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은 A 주머니에는 검정색 공이 10개, 그 다음에 흰색 공이 7개, 파란색 공이 X개, 그리고 B 주머니에는 검정색 공이 8개, 흰색 공이 10개, 파란색 공이 3개. 자, 이렇게 있겠죠? 근데 A 주머니에서 1개, 여기에서 1개, 여기에서 1개를 꺼내려고 한대요.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 어떤 경우를 구하라는 겁니까? A에서 1개, B에서 1개 뽑을 수 있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면 B는 공의 개수가 8개, 10개, 3개니까 총 21개의 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10개, 7개, X개 있죠? 그럼 이건 다 더하면은 17 플러스 X만큼의 공이 있습니다. 자, A에서 1개를 뽑고 B에서 1개를 뽑아야지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건 뭐다? 동시에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한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1 곱하기 17 플러스 X다. 뭐 이거는 분배 법칙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적어도 답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서 흰 공,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1번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 구했죠. 그러면 분모에는 21 곱하기 17 플러스 X가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죠? 네, 여기 있는 A 주머니에서 흰 공, B에서 파란 공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보면은 A에서 흰 것 7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7을 적고, 그 다음에 이 B에서는 파란 거 3개, 3을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A에서 흰 거 뽑고 B에서 파란 거 뽑아야지 여기 말하는 요 경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한다. 동시에니까 곱한다. 그럼 약분을 해주면은 뭐가 된다? 17 플러스 X분의 1이 된다. 자, 3번 문제는 이 X가 3 이상 23 이하일 때 2에서 구한 확률이 뭐였죠? 네, 17 플러스 X분의 1 이라는 확률이 유한소수가 되는 모든 X값을 구하래요. 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은 이 유한소수와 분모에 있는 어떤 문자가 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문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네, 무조건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를 그린다. 어떤 표를 그려야 되냐?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분모의 소인수, 기하분수 형태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요 표를 그립니다. 요렇게 표를 그리게 되면은 근데 이 표를 어디까지 그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 지금 3 이상 23 이하죠, X가. 그러면은 이 분모가 17 플러스 X니까 양쪽에 17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20 이상 40 이하가 돼요. 그래서 40이 넘지 않는 선에서 표를 그립니다. 자, 표를 그리는 방법은 이 위쪽에는 1부터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40 되기 전까지,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1부터 5, 25, 5의 3승은 125, 4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갖고 곱한 결과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7 플러스 X라는 숫자가, 이 17 플러스 X라는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20 이상 40 이하였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면은 32, 그리고 40, 20, 25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17 플러스 X는 작은 순서부터 20, 25, 32, 40이 되겠죠.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값은 X 값이니까 이 17 넘겨주면 X는 3, 그 다음에 8, 그리고 나서 15, 그리고 넘기면은 23,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 이게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항입니다. 이 10번 문항은 엄청나게 길죠.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직접 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1번 문제가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밑줄을 긋고 틀린 이유를 서술하래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첫 번째 신경 변화를 보면은 어차피 성공하거나 깔리거나 확률은 2분의 1이 아닌가. 자, 이건 틀린 말이겠죠. 자, 왜 틀렸냐면은 이 성공하거나 깔리거나, 자,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성공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건 어떤 거랑 같은 거죠? 로또 당첨되는 경우는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개 중에 두 개밖에 없고, 그중에 당첨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가능성을 아예 무시한 채로 생각하는 방법, 그거랑 아예 똑같은 오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틀렸냐? 성공하거나 깔리거나 두 개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경우수를 살려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 즉 동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학년부 선생님들 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틀린 말은 뭐냐면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결투를 할 건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경우가 세 가지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냐면은 가위바위보 하면은 이기거나 비거나 지거나, 그러니까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확률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좀 세심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명이 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사람 A라고 할게요. 두 번째 사람 B라고 합시다. 그럼 A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위바위보 3개가 있겠죠. B가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위바위보 또 3개가 있어요. 근데 A만 가위바위보를 하고 B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가 되지 않겠죠. 즉 A와 B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곱해서 총 9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라는 말이 틀렸고 이거를 9가지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뭐 여자친구와 내일 놀 뭐 어떻게 나와 있는 이거는 가끔 보니까 애들이 이 여자친구의 밑줄을 긋던데, 자,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기 밑줄 긋지 마세요. 그래서 1번은 이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2분의 1과 9, 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푼 김에 3번을 보면은 6월 22일 나오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가위바위보 이게 나왔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가 있겠죠. 자, 승부가 난다는 거는 어쨌든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간에 이 승자가 가려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 A가 예를 들어서 가위를 냈다. A가 가위를 냈어요. 그런데 A가 이기려면은 B는 뭘 내야 되겠죠? 네, 빠를 내야겠죠. 마찬가지로 A가 빠를 냈다. 근데 B가 이제 지고 A가 이기려면은 묵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묵을 냈다. 그럼 A가 이기려면 B는 찌를 내야겠죠. 자, 그러면 A가 B한테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B가 가위를 내고 A가 빠를 내도 승부가 나겠죠. B가 빠내고 A가 묵내도 마찬가지. B가 묵내고 A가 찌내도 마찬가지 승부가 나요. 즉 이 세 가지에다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가 있다. 9분의 6이다. 승부가 날 확률은 3분의 2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은 1-3분의 2인 3분의 1이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요 답은 3분의 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6월 23일 신경 변화에서 지훈이는 확률을 구할 수 있지만 뭐 하느라고 뭐 확률을 구하지 못했대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23일 나와 있는 확률이 뭐냐면은 일단 롤을 할 건데 1대1을 할 건데 이긴 횟수를 구해보니까 이 상대수를 구해보니까 0.7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재훈이가 롤을 한 판 이길 확률이 이제 0.7이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3판 2선 승제래요. 3판 2선 승제니까 내가 내일 딱밤을 안 맞을 확률은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딱밤을 안 맞을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요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숲을 먼저 본 다음에 이 세부적인 나무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3판 2선 승제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승부, 두 번째 승부, 자, 세 번째 승부가 있을 텐데 재훈이가 여자친구한테 이기려면은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일단 모든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은 숲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기는 거를 W, 지는 거를 L로 둘게요. 첫 번째 재훈이가 이겼어요. 두 번째도 재훈이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3판 2선 승제의 승자는 재훈이가 되겠죠. 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재훈이가 첫 번째는 이겼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졌어요. 그 세 번째 경기에서 재훈이가 이겨야지만 3판 2선 승제의 승자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에서 다 재훈이가 이겼잖아요. 이렇게 말고 졌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에 이기고 세 번째 이기면은 또 재훈이가 3판 2선 승제의 승자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숲을 다 봤어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숲에 나와 있는 케이스 첫 번째의 확률 구하고 케이스 두 번째의 확률을 구하고 케이스 세 번째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할지 곱할지 결정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확률. 자, 재훈이가 이길 확률이 얼마였냐면은 0.7이었어요. 0.7이었죠. 이 말은 재훈이가 질 확률은 이기거나 지거나 밖에 없기 때문에 1 빼기 0.7인 0.3이에요. 즉, 요 확률은 질 확률 0.7, 이길 확률은 0.7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재훈이가 이기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0.7, 0.7인데 곱할 건가요? 더할 건가요? 네. 첫 번째도 이기고 두 번째도 이겨야 같이 이겨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합니다. 그래서 이게 0.49가 나온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기고 지고 이기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니까 0.7 곱하기 진 건 0.3 곱하기 0.7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고 이기고 이기고인데 이건 두 번째 경우와 순서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곱할 거니까 두 번째 구한 이 확률 이것과 동일한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0.7 두 번, 그 다음에 0.3이 한 번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와 케이스 3 이걸 다 구했죠. 이제 이걸 곱할 건가 더할 건가 결정해야 되는데 자, 곱할 건지 더할 건지 결정할 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냐 안 일어나는 거냐 요것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자, 케이스 1은 재훈이가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이긴 거였어요. 근데 케이스 2는 재훈이가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졌대요. 자, 두 번째 케이스 1에서 두 번째 이겼다고 했는데 케이스 2에서는 두 번째 졌대요.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은 답지를 참고하면 있으니까 답지를 참고해 주세요. 11번 문제를 보면 1, 2, 3, 5, 7, 9가 적힌 주사위가 있다. 근데 뭐 다음으로 답해보래요. 일단 숫자가 좀 다르죠? 좀 다른데 1번 문제를 보니까 확률 1인 사건, 확률 0인 사건 하나씩 제시하래요. 자, 요걸 제시하기 위해서는 1, 2, 3, 5, 7, 9 이 숫자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 뭐 자연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9 이하다. 뭐 이런 게 있죠. 공통점을 왜 찾았냐고요? 네, 확률 1인 사건을 제시하려고요. 제시를 한번 해보면은 뭐 자연수가 나올 사건. 이 주제에서 좀 항상 자연수가 나오니까 이건 확률이 1이겠죠.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상당히 쉽다. 그럼 마찬가지로 확률이 0인 사건을 구해보면은 이 공통점에 해당되지 않는 걸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뭐 양수 얘가 지금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 음수가 나올 사건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번 문제를 보면은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의 곱을 n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3 나오고 두 번째 7 나오면은 21 n이 21이겠죠. 이 n의 소인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를 보니까 여기에서 소수가 아닌 거 체크를 해보면은 1, 9 이렇게 있겠죠. 자, 9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 3과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거만 이제 유의를 해갖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n의 소인수가 2개 이상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예를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에 3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이니까 소인수가 2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과 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3 곱하기 9가 되는데 얘는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가 되죠. 그러면 얘는 소인수가 1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케이스 있죠. 이 첫 번째 케이스를 직접 다 세알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두 번째 예시를 세알린 다음에 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얘를 빼줄 거예요. 자, 선생님 답지에는 이 두 방법 전부 다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은 두 번째 예시 방법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1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번 던지는데 주사위 눈이 6개씩 있으니까 36. 자, 이제 여기에 뭐가 올 거냐면 이 네모칸에 뭐가 올 거냐면은 소인수가 1개 또는 없는 경우를 세알려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소인수가 1개 또는 없는 경우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사위 2번 던질 거죠. 그러면은 칸을 2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1 나오고 여기에 뭐 2나 3이나 5나 7이나 9가 나오면은 이제 무조건 소인수가 1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다 살려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 나왔으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6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순서 바꿔서 두 번째 1 나오고 여기도 6개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할 건데 6 더하기 6을 할 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1, 2, 3, 4, 5, 7, 9. 두 번째 1 나오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7, 9.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중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1은 여기 6개 세알릴 때도 세알렸고 여기 6개 세알릴 때 세알렸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킬포인트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얘는 세알려주면 11개가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1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경우에 반대를 생각해주면 돼요. 보통 이제 케이스 나눌 때는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반대, 얘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게 뭐가 있죠? 1이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이 안 나오는 경우로 생각하려면은 이 두 개의 칸에서 소인수가 1개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오거나 5가 오거나 7이 오면 안 된다. 왜냐면은 2나 5나 7이 나오면은 여긴 1이 두 번째 칸, 얘는 1이 올 수 없으니까 얘도 2, 3, 5, 7, 9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소인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3이나 9가 와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무조건 3이나 9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여기는 2가지, 여기도 2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곱하면은 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면 케이스 1은 1 나온다고 했는데 케이스 2는 1이 안 나온다고 했죠. 말이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5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5를 올리면 정답이 나온다. 정답은 그래서 36분의 계산을 하면은 21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은 12분의 7,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팔각형이 있는데 뭐 A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갖고 시계 방향으로 n만큼씩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할 건데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갈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일단 수학을 할 때 내가 낯선 상황이거나 약간 규칙을 파악하기 힘들다, 뭐 아니면은 수식으로 적기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칙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m이 1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칸씩 이동하겠죠. 그럼 출발은 여기서 했고
그 한 칸 이동하면 여기, 그다음 또 여기, 그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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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모든 꼭점을 다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m이 2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 자,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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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만 이동을 하니까 이쪽 부분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모든 꼭점을 다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M2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M은 3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출발은 2에서 하겠죠? 자, 이제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발을 해갖고, 자, 이동하면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 그 다음 하나, 둘, 셋, 여기.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게 되죠. 따라서 요 M3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게 정팔각형이죠. 이 정팔각형 8. 근데 8은 우리가 2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인수가 2밖에 없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은 m과 2와 서로소가 되면은 모든 꼭지점을 지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위를 한 번 굴릴 거니까 전체 경우는 6이고 이 서로소인 숫자를 구해보면은 1, 1, 3, 5 3개가 있겠죠. 따라서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5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동그라미 모양이 4개가 있죠.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의 결과, 즉 우리가 이 동그라미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넣었을 때 뭐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그 결과값이 있죠. 그 결과값이 몇 개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하려면은 요거는 우리가 다 하나씩 다 일일이 집어넣기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요 식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플러스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최대값이 6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6이다. 그 다음에 이 최소값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넣어보면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에 어떤 이런 기호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두면은 이 x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하려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총 몇 개가 있죠? 네, 6개, 7, 8, 9개. 그래서 답은 9개 이하일 거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추측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 지금 선생님이 적은 요 값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 값들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들이 요 동그라미에 적당한 이 기호 4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하다 보면 규칙성이 발견이 되니까 요 값들을 찾아보면은 9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답이 9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